네, 레인보우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채경하고요. 제 옆에는 박윤경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윤경 기자입니다. 네, 박 기자. 그런데 최근에 요즘 이제 영상기획팀에서 영상 네. 기획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영상 만들고 계신가요? 사실 최근에 네. 이주민 인권 활동가 한 분을 인터뷰해서 그 네.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데 또 재밌는 부분은 네. 그분이 사실 베트남에서 오신 결혼 이주 여성이시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네. 이제 한국이란 타지에서 어떻게 인권 활동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는지 등등 흥미로운 내용이 많으니까 네. 영상이 공개되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언제 공개가 되나요? 아마 내일 오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내일 오후에 한겨레 TV 유튜브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영상 플러스 보면은 영상이 올라와 있을 테니까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레인보우 뉴스에서 말씀을 드릴 기사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는 일본 불매 운동이 계속 한창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일본 상품 대신에 이 상품을 사면 된다라고 소개하는 사이트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기사는 미투 운동을 촉발한 당사자죠. 서지연 검사를 성추행한 안태근 전 검사가 2심 오늘 판결이 나왔는데 유죄 2년형이 나왔습니다. 이 기사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기사는 게임 아이돌이라고 불렸고 그다음에 또 한때는 게임 회사 직원이었던 분이 민주노총 홍보부장이 된 사연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롭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번째로는 도제 학교라는 게 있는데 그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으로 사업장에서 청소년들을 내몰고 있다. 이 도제학교가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걸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레인보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기사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확산하는 일본 불매운동, 대체 상품 소개하는 노노재팬이 인기다. 그래서 이 노노재팬이라는 사이트가 오늘 한때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다라고 네네, 맞습니다. 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어떤 게 일본산인지, 일본 제품인지 먼저 얘기를 하고 이 일본 제품에 맞는 다른 제품이 뭔지를 소개를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 브랜드 발뮤다가 일본 제품인데 이게 뭐 제니퍼룸이나 MI 디자인으로 바꾸면 된다. 학습지 구모는 뭐 빨간 펜이나 눈높이 싱크빅으로 바꾸면 된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쭉 보니까 저는 평소에 일본 제품이라고 못 느꼈던 제품들도 네.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오늘 여론조사 나온 걸 봐도 굉장히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불매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도 나왔다고 하고 또 지역에서도 이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는 기사도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리얼미터가 바로 어제 이제 전국의 성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한 결과 네. 이제 불매 운동에 현재 참여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4.6%에 달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난주- 이게 잠깐만요. 네. 신뢰 수준 95%의 표준 오차 예.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 네, 꼭 맞습니다.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이 54.6%라는 응답 비율이 지난주보다 6.6%포인트 증가한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결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처음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인천이나 대구 지역에서도 이 불매 운동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뭐 1인 시위라든지 이런 게 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인천의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9개 단체가 일본 제품을 사지도 팔지도 않겠다면서 불매 운동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고요. 네. 또 대구에서도 일부 시민들이 이번 달 초부터 1인 시위, 불매 운동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어서 이번 주말에도 30-40명 가량의 시민들이 동성로에서 돌아가면서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1인 시위하는 사진을 보니까 유니클로 앞에서 1인 시위하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회사 책임자가 또 발언을 했잖아요. 뭐라고 발언을 했냐면 이 불매 운동이 장기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줄 만큼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언을 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니까 다시 사과를 하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불매 운동은 좋긴 한데 그 좀 애꿎은 한국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라는 좀 우려 섞인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댓글은 좀 어땠나요, 기사 댓글? 예, 댓글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이제 불매 운동에 대해 지지하고 동참하겠다는 댓글이 많은 반면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니클로 같은 재벌 기업은 여전히 잘 살 것 같은데 네. 한국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라는 네. 우려의 댓글도 달려 있었습니다. 유니클로 같은 네. 경우에는 우리가 불매운동 하더라도 회사가 무너지거나 그러진 네. 않겠지만 네.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좀 많이 네, 타격을 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들 뭐 많이 네, 나오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핵심 기사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투 운동을 촉발한 당사자죠.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서 검사를 지역으로 부당하게 좌천시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오늘 2심에서도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 서지현 검사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건을 굉장히 용기 있게 발언을 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고 미투 운동이 쫙 벌어지게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2심 판결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서지현 검사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 재판부의 판단 내용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되나요? 네네. 그 내용을 보면은 일단 안태근 전 검사장이 검사 인사권을 사유화하고 남용해서 검찰 구성원의 믿음과 기대를 저버렸다라고 하면서 네. 성추행과 부당인사 혐의를 인정을 했고요. 네네. 또 이 과정에서 서지현 검사가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사로서의 명예가 실추되는 등 정신적 피해와 추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이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2년 징역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서지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안태근 전 검사뿐만이 아니라 2차 가해를 가한 당사자들에게도 추가로 이제 고소 고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까지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기사 댓글은 좀 어땠나요? 네, 일단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은 서지현 검사 파이팅이라는 댓글이 공감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네. 이제 한편에 검사장이라는 피고의 직위를 생각했을 때 2년형보다 더 엄중한 형이 선고됐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네. 또 당시에 이제 법무부 장관도 있었던 자리에서 여검사를 성추행했을 정도면 여검사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도 뻔하다라는 그렇군요. 사법부를 성토하는 댓글도 네,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검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정말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용기를 내서 이렇게 네. 고발하는 사건을 고발하는 사건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더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네네. 이번 재판을 계기로 이런 일들이 좀 용기 있게 나서는 여성들이 좀 많아지고 또 이런 일들이 아예 벌어지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길 이제 바라면서 세 번째 뉴스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는 좀 재밌는 기사인데요. 왕년에 게임 아이돌이기도 했고 또 게임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했었던 류호정 씨가 있는데 이 게임과 큰 관련이 없어 보이는 민주노총 홍보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예요.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면 이분이 왕년에 이제 아이돌 게이머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분이 이대 출신인데 네네. 이화여대에서 원래 여성들이 게이머로 활동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프리카 TV에서 게임 아이돌이 떴다 이러면서 이제 미모의 네. 이대에 재학 중인 미모의 여성 게이머라는 타이틀로 굉장히 네. 남성 게이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고 네네네. 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이분이 류 씨가 말을 하기로는 내가 자발적으로 좀 상품이 됐던 것 같다. 내가 자발적으로 대상화가 됐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은 페미니즘이라든지 젠더 문제라든지 노동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게임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이제 여성 후배가 이제 성추행을 당했는데 결국 가해자는 경징계에 머무르고 네네.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제 각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젠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SNS에 이제 젠더 관련된 페미니즘 관련된 글들을 올린 나머지 회사에서 이제 네. 사직을 권고를 한 거죠. 그래서 네. 결국 회사를 나오게 되고 이제 민주노총에서 일을 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사실 게임 업계에서 이런 페미니즘 관련된 관계자들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밖으로 내모는 그런 행태들이 꾸준히 있어 왔잖아요. 네네. 어떤 일들이 좀 있었죠?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지난 2016년 7월에 국내 대형 게임 회사가 자사의 온라인 게임 제작에 참여했던 성우 김자연 씨를 강제로 해고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 일이 있었죠. 네네, 김 씨가 이제 SNS에 여성은 왕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네. 적힌 티셔츠를 입고 사진을 찍었는데 네. 이 티셔츠가 온라인 커뮤니티 메갈리아를 후원한다는 이유로 이 게임 업체의 주 고객층인 남성 이용자들이 강하게 반발을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회사에서 김 씨를 강제로 하차시키기에 이르렀는데 네. 이 사건 이후로 게임 업계에서 이 여성 노동자들에 대해서 소위 사상 검증을 시행하는 그런 광풍이 불었다고 네, 합니다. 사상검증. 네네, 이제 무섭네요. 기사에도 나왔듯이 네. 류호정 씨도 게임 회사를 다닐 당시에 SNS 글에 대해서 회사에서 엄청 여러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회사를 나온 뒤에는 이제 노조 설립을 동료들이 하려고 하니까 그 노조 설립을 돕다가 이제 민주노총을 알게 되고 네. 이 IT 업계에 소속된 사람들이 이제 가입을 한 게 화섬 노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화섬 노조에
선전 본부장 제안을 받아가지고 현재는 이제 상근직으로 근무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홍보 본부장이 된 이후로 이 화성노조 SNS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 네네네. 인기를 얻고 있다. 사실 민주노총이라고 하면 굉장히 아재 느낌이 그렇죠. 많잖아요. 네네. 아저씨들이 왠지 있을 있죠, 것 같고 있죠. 젊은 네.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이제 젊고 통통 튀는 젊은이들이 많이 민주노총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사 댓글은 좀 어땠나요? 댓글을 보면은 사실 안타까운 게 네. 페미니즘이나 젠더 이슈는 항상 악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읽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네. 이 류호정 씨의 행보를 비난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네. 또 심지어 사진에 나온 류호정 씨의 얼굴을 품평하고 폄훼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그 품평 댓글은 댓글 작성자분께서 직접 그 성차별이 만연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시는 것이기도 그렇죠. 본인 스스로 네, 이런 사회에 하잖아요. 우리가 네. 이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네, 것을 스스로 네. 입증해 주시는 그래서 여러모로 댓글이군요.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기사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사 제목이 열악한 저임금 사업장에 청소년 내모는 도제학교 이대로 법제화되나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사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도제학교라는 걸 처음 알게 네네. 됐어요. 도제학교가 뭔가요? 일단 도제학교는 이제 쉽게 말해서 학생이 졸업한 뒤에 기업의 노동자로 자연스럽게 취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네. 제도에서 설립된 학교인데요. 이 도제학교 학생들은 2학년 때부터 현장 실습이랑 현장 실습과 학교를 오가면서 교육을 받게 돼요. 그래서 네. 현장 일과 이론 교육을 함께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기존의 특성화고도 사실은 현장 실습이 있는데 네네. 특성화고는 뭐 3학년 2학기부터 네네. 한다면 이 도제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2학년 때부터 그렇죠. 1학년 때 설문조사를 해서 원한다 하면 2학년 때부터 회사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네, 이제 맞습니다. 방식인 건데 문제는 이 도제학교에서 이제 기업으로 가서 실습을 한 학생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했고 사실 이제 기업에 간다는 건 기업에서 뭔가를 배워온다는 뜻일 텐데 기업에서 뭔가를 가르쳐 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던져주고 보고서 써, 던져주고 디자인해와. 제대로 당연히 못하잖아요. 고등학생인데. 네, 그러면 맞습니다. 왜 못했냐라고 꾸짖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고 그다음에 임금도 사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비용으로 싸게 그냥 노동력을 쓰는 식으로 했던 거고 또 여러 그 조사를 좀 해봤더니 기업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페인트 칠, 크레인 조정, 본드 칠하기 이런 게 43.9%로 가장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청소 20.4%, 뭐 허드렛 일 뭐 이런 식으로 차지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기업이 학생들에게 뭔가 가르치기보다는 그냥 저렴한 가격에 노동력을 쓰려고 네. 하는 거 아닌가라는 네네. 생각을 들게 하는데 결국 이런 시스템 근데 사실 이 도제학교라는 게 지금 시범 사업인 거고 네. 근데 이게 법적인 근거도 없다라고 하는데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긴 한데 또 이 관련된 학부모나 학생들은 이 법안을 굉장히 반대하고 있다면서요. 네, 왜 맞습니다. 반대하는 건가요? 이 계류 중인 법률안 중에서도 피해자들은 그 제3조 1항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네. 내용을 보면 학생들의 일학습 병행은 산업 수요를 적극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산업 수요를 네네. 반영한다. 네. 결국에는 이제 이 법률안도 도제 교육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일손이 부족하거나 임금이 낮은 열악한 사업장에 학생들을 제공하려는 즉 네. 기업체나 산업체의 수요만을 충족시키도록 돼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도제교육이라는 게 옆에서 붙어가지고 계속 이 기술을 알려주는 방식인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기술을 가르쳐 주려면 사실 기술을 가르쳐 주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그 힘과 에너지가 드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도제학교라는 이름만 붙였지만 그렇게 뭐 기술을 전수해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뭐 허드렛 일을 시키거나 뭐 기업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뭐 그런 식의 행동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인데 어쨌든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한 건데 이 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라는 네. 취지의 기자회견이 벌어진 건데 이 현장 실습 중에 학생들이 사망한 사건들이 그동안 여러 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2013년 11월에는 CJ 제일제당에서 현장 실습 중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동준 군의 어머니인 강석경 씨도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교육이 있어야 하는 실습 현장이었으나 교육은 없었고 물량을 맞추기 위한 연장 근무와 서툰 일을 지적하며 아이를 구타하는 선임. 그런 일을 모른 척하는 관리자가 있었을 뿐이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라고 네네네. 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이 기사 댓글은 좀 어땠나요? 네, 일단 댓글도 이 도제학교 학생들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또 그중에 어떤 분은 자신도 이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열악한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네. 이 학생들의 고통에 더욱 공감이 간다. 이제 이 훌륭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와 네. 열악한 처우의 노동자 사이에 간격을 좁혀나가는데 네. 뭐 100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확신을 갖고 제도 개선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제도 개선이 되고 지금 이제 법들은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법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레인보우에서 소개해드릴 기사 여기까지고요. 라이브 댓글 한번 볼까요? 한 60여 분 정도가 네. 나와주셨는데 일본 불매운동 관련해서 석찬포유님이 국민 하나하나의 힘을 보여줍시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네네. 그리고 윤재필님이 또 이참에 일본의 의식 있는 시민들을 적극 섭외해서 일본 여론을 우리가 좀 좌우했으면 좋겠네요라는 그렇죠. 댓글도. 네. 일본의 혐한 여론이 굉장히 네, 드세지고 맞습니다. 있다고 하는데 이런 네. 부분도 우리가 좀 바꿔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음. 그리고 김봉준님, 네. 최순실 이마 찢어진 거 취재 부탁드립니다. 사진으로 보고 싶습니다. 취재 의뢰도 해주셨네요. 네, 취재 의뢰까지 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번 여력이 되는 대로 해보도록 하고요. 또 네. 안태근 전 법무장 관련해서 조은님이 그때 공소시효 지났다고 한 것 같은데 정말로 실형 사나보군요. 서지연이란 분 대단하네요라고 남겼습니다. 댓글. 네, 서지영 검사. 네. 네, 우리가 이름을 좀 꼭 기억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레인보우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곧바로 김보엽 기자가 진행하는 뉴스룸 토크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